약이 부작용이 들어와서 약을 안 드시면 안 되고요.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물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주 강한 물의 압력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칼날로 전립선을 자르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수술의 방법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딱 나한테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남성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80대 이상 남성 80%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오늘은 이대 서울병원 윤하나 교수님 모시고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닥터 이대 서울병원 윤하나입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고령 환자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같이 앓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립선 크기가 매우 커서 병원에서는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를 해도 되는 걸까요? 또 수술을 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수술 시 마취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입니다. 80대 이상 고령에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부작용은 없을지, 수술을 받아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고령 만성질환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텐데요. 보내주신 사연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령층은 아무래도 선뜻 수술을 하기 어려운데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립선이라는 데가 소변을 볼 때 제일 마지막 출구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요. 소변을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하는 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 흔한 합병증으로는 요로 감염, 그러니까 소변에 감염이 생기는 거, 또 이제 출혈이 생기는 혈뇨, 그리고 이게 배출이 제대로 잘 안 되면서 방광이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급성 요폐,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물이 고이면 찌꺼기가 잘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찌꺼기들이 몸에서 뭉쳐가지고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결석이에요. 그래서 방광결석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변을 보는 배뇨 기능의 문제는 우리는 가끔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그게 늘 있는 거거든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못 보고 계속 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떠나서 나중엔 당연히 건강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교수님? 기자님은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시나요? 저는 꽤 시원하게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단순하게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편함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몸의 노화, 또 몸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립선을 더 크게 하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느끼는 내 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뇨라고 하는데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세뇨, 그리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횟수는 4번에서 5번 정도 소변을 보면 정상인데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고 그걸 내가 참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빈뇨, 그리고 소변을 남는다는 느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잔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뇨감이 있거나 실제로 이런 분들은 소변 검사를 해보면 보고 나서 남는 소변이 많아요. 실제로 잔뇨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을 참지 못해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빨리 봐야 되는 그런 절박뇨,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게 보통 이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 내가 40이 넘은 남자고 어느 날부터 서서히 소변 줄기가 약해지더니 소변도 좀 더 잦아지고 봐도 개운하지가 않고 많이 안 나오고 쫄쫄쫄 나오더라. 그러면 100%의 확률로 전립선 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봐야 되겠죠. 정말 증상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사연을 보면은 이 환자분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특징적으로 남성분들한테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서 증상이 뚜렷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나 흔하냐면 40대 40%, 50대 50%, 60대 60%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뚜렷해지고 이제 불편해지는 건 대부분 나이가 더 많이 드셔서거든요. 보통 이제 50대 6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 분처럼 고령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치료가 안 돼서 또 다른 변화들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들도 있을 거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증상이 빨라지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 약을 전립선 비대증 치료할 때 같이 먹어도 되느냐인데 이런 만성 질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겠다고 원래 먹어야 될 약을 안 먹으면 더 문제이고요. 또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니까 전립선 비대증 치료할 때 이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약을 안 드시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들이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전립선 요도를 이완시켜주는 약인데 이거의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할 때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어지러워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가 않고 드물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식으로 약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부작용이 들어와서 약을 안 드시면 안 되고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일단 치료에 처방해 주신 그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물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 수술 치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오히려 더 수술을 권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물론 약물 치료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약이 많은데 그걸 또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약과 약의 부작용이 또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은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했었던 치료는 배를 째고 전립선을 떼내는 거죠. 그럼 굉장한 출혈과 엄청난 고통에 따랐을 거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전립선이 있는 그 부분의 요도만 넓혀주는 거죠. 불필요하게 커진 것을 깎아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내시경 수술이고요. 이 내시경 수술을 얼마나 피가 안 나고 빨리 회복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전기 나이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든 고혈압이 있든 고지혈증이 있든 어떤 만성질환자이든지 간에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은 당 조절을 잘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는 환자의 전립선의 크기와 전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수술을 항상 우리가 수술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부작용이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수술할 때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뭐 레이저를 쓴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전립선을 깎아낸다든지 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쩔 수 없이 전립선 부분이 성기능이 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이 발기에 관련된 신경들이 지나가고 사정에 관련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이 통로들이 다 전립선 주변에 같이 있어서 수술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치면은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사정을 할 때 역행성 사정이 된다든지 마른 사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통 적게는 3%, 많게는 한 10% 정도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덜 생길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면 훨씬 더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합니다. 전립선을 깎아낼 때 아까 제가 전기나 레이저로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의 단점이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기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손상당하지 않아야 될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쓰는 워터젯을 이용한 로봇 전립선 절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절제를 한다고 해서 이름이 아쿠아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이용한 아쿠아블레이션 수술이 요즘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 또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최신 수술법 중에 하나이죠. 그렇군요. 이 물로 수술을 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교수님. 워터젯 로봇 수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우나 하세요, 기자님? 네, 가끔 합니다. 사우나 가시면은 여기 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맞는 그 폭포수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서시면은 어때요?
따갑고 아프고. 굉장히 시원하고 따갑고 아프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센 압력으로 아주 강한 물의 압력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물의 칼날로 전립선을 자르는 거죠. 물로 만든 칼로 수술한다. 뭐 네. 이런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조금 덜하다는 것, 그리고 이게 로봇을 이용하는데 전립선만 절제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특수한 로봇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전립선을 얼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깎을 건지를 그림을 그리고 딱 그 프로그램된 그 부분만 이 수압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깎아야 될 부분만 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디 잘못 깎거나 할 일이 별로 없고, 이게 물의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익숙해지면은 한 10분, 15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피가 덜 나게 하기 위한 저희 방법을 쓰는 거고, 필요한 지혈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나온 전립선 수술 방법 중에서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고 가장 덜 침습적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수술하고 바로 당일에 퇴원할 수도 있고 다음 날도 활동이 가능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수술의 방법들은 사람의 그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좋다고 무조건 이게 딱 나한테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전립선의 크기와 이분의 나이와 전신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수술은 비교적 부담이 좀 덜하고 수술 시간이 짧고 그리고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으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저희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재발을 막으려면은 좀 어떤 관리법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립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을 드러내는 수술은 암 수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음식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불필요하게 오래 참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보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은 어떤 거냐면, 너무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보통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운동을 계속해서 해주면은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소변도 좀 더 수월하게 잘 보실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도 조금 더 근육에 힘이 생기니까 조금 더 이제 덜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항상 의사들한테 어떤 거를 조심하면 돼요 하면 항상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있죠. 술하고 담배를 끊으셔라. 그러니까 담배는 사실은 니코틴의 그 대사물질들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전립선 때문에 생기는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방광에도 피가 통해야 되고 요도에도 피가 통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더 빨리 안 좋아지고요. 술은, 특히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코올의 대사 성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이 있는 요도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부어요. 그러면 소변을 못 봐서 방광에 소변이 1리터 차가지고 빵빵해서 오시는 분들이 꼭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소변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예 금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안 드시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정말 적게 드셔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수분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고 개운하지 않고 줄기 약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자꾸 화장실을 안 가려고 물을 안 드시는데, 물을 안 드시면 안 드실수록 소변은 더 힘들어집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은 반드시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물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물을 드시면 자다가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또 깨게 되면 더욱더 잠을 주무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한 3-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는 줄이시고, 낮에 활동할 때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변 습관은 가장 적당한 것은 3시간에 한 번, 하루에 4번에서 6번, 6번 정도가 보통은 대충 맞으실 것 같고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고 늘 개운하지 않고 줄기가 약하면 그때는 그냥 병원을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소변 보는 습관, 금주, 금연, 그리고 그렇죠. 수분 보충.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꼼꼼히 새겨들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수술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그분께 권하게 된 이유는 그분의 상태가 그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가장 적절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서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늦을수록 재발이 더 많고 합병증이 더 많습니다. 해야 될 때가 됐다면은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령하고 상관없이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내가 가장 젊습니다. 가장 젊을 때에 치료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될 때 최대한 빨리 병원을 한 번 더 가라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관한 사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윤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